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12년째인 30대 여자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막말이 일상생활이신 시어머니 밑에서 그동안 12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렸으니까요. 몇 달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두 분이서 산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언니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아니겠지? 장난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니 더 이상 두 분의 미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차디찬 부모님의 모습을 마주한 순간 정말이구나 라는 생각에 까무라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뜨셨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황망하게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저도 따라서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실을 계속 부정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괜히 전화를 해보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러고 있으면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네가 이렇게 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요. 엄마 아빠가 지금 너의 이 모습을 보시면 너무 걱정하시고 슬퍼하시지 않겠느냐면서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너의 현실의 삶을 내팽겨치고 지내는 것을 우리 부모님도 바라지 않으실 거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언니가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언니도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던가요? 그런 고마운 언니에게 의지하고 신랑한테 의지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8살이 된 이쁜 딸이 있습니다. 제 아이를 생각하며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현실에 점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언니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장사를 하셔서 늘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셨죠. 저희 자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통장에 돈과 부모님의 집, 그리고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남기신 집과 땅, 거기에 부모님 가게와 건물, 부모님의 보험을 남기셨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 왜 이리도 힘든지요.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군요.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걸려왔네요. 너 이제 좀 괜찮냐? 하길래 이 양반이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분이세요.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막대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막말 때문에 처음 결혼하고 1,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하면서 반은 포기한 채로 살게 되었어요. 제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언니와 저 이렇게 자매이고 저희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친정부모님이 아들을 그렇게 원하셨지만요. 어쨌든 제가 첫 아이를 가졌고 16주 초음파의 딸로 확정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언니와 사이가 좋아서 아들을 굳이 바라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나 실망하셨지요. 시어머니는 둘째는 아들 아니면 낳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제 언니가 딸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저희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가관이에요. 니네 친정집 유전자에는 아들 낳는 유전자가 없어서 죄다 고추를 못 달고 나오는 거야. 에휴. 어쩜 줄줄이 꽉만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딸이 꽝이라니요. 소중한 제 자식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옛날 분들이라 말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냥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뭘 그리 속상해하냐면서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임신 37주에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3.4kg라며 조금 내려왔다고 빨리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출산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37주까지는 쑥쑥 크던 아기는 더 이상 크게 자라진 않았지만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예정일이 일주일이 지나도 애는 내려오지 않았고 선생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면서 수술은 권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하라고만 했습니다. 정말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걸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40주 2일 만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아기가 탯줄을 감고 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수술했어요. 자연분만 하고 싶었는데 수술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게다가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심해서 대학병원으로 가버렸고요. 혼자 산부인과에 있는데 그땐 제가 정말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수술한 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길래 아기가 황달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냐고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나와 산후조리원으로 옮긴다고 했더니 네가 뭘 잘했다고 큰돈 들여서 산후조리원을 가냐고 또 노발대발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는 아기가 아프니 엄마로서 죄책감이 들어 죄인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하다고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전몸살도 심하게 와서 마사지 받고 초유는 보관해놓고 모유 먹일 준비하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는 모유를 거부하더라고요. 결국 단유하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유도 못 먹고 자란 애가 제대로 클 수가 있겠냐면서 비난하셨습니다. 제가 아들도 못 낳고 그나마도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뭐 이런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 다 말아먹는다고 구박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셨을 때에는 대개 딸이 자연분만 못한 것도 모자라 아기는 황달에 모유도 못 먹였다고 말하시더군요. 이게 제대로 된 친정부모였으면 와서 사죄를 했어야 된다면서 혼자 짓거리면서 날뛰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제대로 말도 못하시고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좋게 봐달라고 말하시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저는 죽일 년이 됩니다. 여자가 남편 하나 챙기지를 못해서 본인 아들이 건강을 다 잃는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제가 감기 걸리면 그까짓 감기 때문에 알아눕냐고 핀잔을 주시고요. 제가 아팠을 때 뭐 챙겨주시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저희 딸한테도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너 외갓집에 갔다 오더니 싸가지 없는 거 배워 가지고 왔구나. 앞으론 외갓집 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해서 가끔 저희 엄마가 제가 늦게 끝날 때에 제 딸을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전화도 없이 쳐들어오시고 저희 엄마에게도 함부로 하셨죠. 거기다 저한텐 니네 부모한테 왜 내 손녀를 맡기는 거냐? 그러다 애 망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집안이 시끄러워지기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네요. 어머니가 막말할 때마다 제가 대들고 난리를 쳤어야 했구나 하고 몹시 후회가 됩니다. 그랬으면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전화해서는 좀 괜찮냐 하시더니 그 뒷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야, 너 얼마나 좀 챙겼냐? 많이 좀 챙겼냐? 니네 집에 너 하나였으면 네가 다 받을 것인데 말이다. 니네 언니는 얼마나 가져갔냐? 처음에 네? 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은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속 네? 이러니 젊은 애가 왜 말을 못 알아먹냐고 하십니다. 너희 부모 죽었으니깐 니네 부모 재산 받았을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끊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할 말 못할 말을 분간을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건 지나가는 동네 똥개도 알겠어요. 저 가뜩이나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참고 있는데 어머니가 뭔데 그렇게 말하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미친년처럼 날뛰고 울고 고함을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도 나질 않을 만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거실에 있던 남편이 들어와서 전화기를 뺏을 때까지도 계속 소리를 질렀네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성을 잃어버렸네요. 남편은 이미 전화를 끊고 진정을 좀 하라고 하면서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을 뿌리쳐 버렸네요.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무리 어머니가 막말을 해도 저는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다니요. 우리 언니와 저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어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저리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도 시집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습니다. 돈은커녕 하다못해 금반지 하나도 못 얻어 끼워봤습니다. 그래도 남편 하나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으로 작디 작은 월세방부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아두면 뺏어가고 모아두면 뺏어가고 그럴 때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화가 나도 말 못하고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는 그냥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저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돈 안 주면 무슨 년 소리까지 들었어도 병신처럼 참았던 게 지금에 와서는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차라리 난리치고 들이받았으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난 저 때문에 돌아가셔도 저런 사람한테 막말 듣게 한 제가 불효녀 같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딴 소리는 이성이란 자체가 없는 너희 엄마한테나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고요. 분명 당신 엄마는 내가 이혼하자고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 부모 죽고 돈 좀 생기니까 그런다고 하겠지요. 안 봐도 훤합니다. 가서 당신 엄마한테 우리 이혼한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한테도 무슨 년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는데요. 시집와서 별 소리 다 듣고 살았다고 이제 한계라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저희 언니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할 때도 눈물 한 번 안 보이고 강인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제 언니가 통곡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어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요. 언니한테도 미안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한테도 죄송합니다. 남편은 저를 자꾸 잡지만 저는 더 이상은 남편 하나만 보고는 못 살겠습니다. 내 딸한테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겠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아이란 이유로 할머니한테 사랑도 못 받고 자랐습니다. 저런 막말을 크면서 계속 듣고 사느니 차라리 이게 낫다 싶습니다. 정말 제 선택이 맞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더 참고 사는 게 나은 걸까 싶기도 하고요. 나만 참고 지내면 모두가 행복한데 조금 더 버텨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이 맞는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지긋지긋한 시댁 스트레스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저의 12년의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없는 살림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요. 아이 낳기 3일 전까지 일하고 고작 출산휴가 3개월 쓰고 젖먹이를 뒤로하고 안 떨어지는 발걸음으로 직장에 복귀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고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지냈지요. 그러면서 간신히 월세에서 전세로 돌리고 그렇게 몇 년을 뼈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집 좀 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요. 항상 돈을 뺏어가는 시어머니 때문에 집을 살 수는 없었지만요. 그러면서 친척들을 만나면 시어머니는 제가 돈에 미쳐서 그렇게 애는 내팽개치고 일하러 다닌다고 욕을 하십니다. 제가 돈 없다고 하면 무슨 년 일하고 함부로 말하셨고요. 남편은 옆에서 그저 아무 말 없이 학대당하는 나를 보기만 하며 방관했습니다. 제가 울면 딸은 같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고 있으면 그냥 쳐들어와서 사돈한테 아무 말이나 막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를 집에서 부리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제사나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이건 어쩌네 저건 어쩌네 하면서 무식한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저 모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서 장만한 전셋집에 마치 자기 집인 것 마냥 퇴근하면 시어머니가 와서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선 집에 일찍 안 들어온다고 살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잔소리를 하셨지요. 시어머니에 대한 좋았던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울 때도 참으라고만 했던 남편은 정말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내 자식한테까지 저렇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고 싶었던 건 남편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남편은 엄마가 본인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저러는 거라고 했지요. 엄마가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 아는데 나이 들면 나아질 거라고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했습니다. 바보같이 그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내 딸이 저렇게 시집살이 하는 거 눈으로 보고 속으로 많이 우셨을 저희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자식 노릇을 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네요. 너무 늦어버린 현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라고 12년을 아무 말 못하고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던 남편을 바보같이 이해하고 지내왔습니다. 12년의 세월 동안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후회와 초라해져 버린 저뿐이네요. 저는 괜찮지만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하는 것처럼 제 딸한테도 저렇게 하셨고 이런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 또한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가 겪은 아픔을 제 딸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엄마 왜 바보처럼 참고 살아?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고 제 딸이 더 이상 주눅 들어서 살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12년의 세월을 버렸지만 제 딸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딸이 아직 어릴 때 이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 자기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나마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딸은 엄마의 삶을 그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혼한 것이 딸에게 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정에 있다는 것 또한 큰 흠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처럼 저런 남자를 만나고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 마음이 다 같겠지요. 딸이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와 딸을 방관한 채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었을 때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나서 주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 있었기에 변호사님을 언니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증거 수집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언니 또한 제 결정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또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녹음만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한테 화를 내고 싶지도 않고 말 섞기도 싫었습니다. 저한테 아까 쌍욕하면서 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더군요. 전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에게 이토록 당당한 시어머니를 이젠 더 이상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쌍하게 돌아가신 내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와 내 딸에게 함부로 했던 남편의 어머니에게 이제 본인이 얼마나 제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동안 자신의 했던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던 남편과 이제 정말로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일주일은 절대 이혼 못해주니 소송을 걸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과 당신 집안과 인연을 끊을 수 있다면 그게 100년이 걸리더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셨더군요. 하긴 이제는 시어머니도 아니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 살 거면 부모님께 받은 유산과 딸아이 놓고 너 혼자 나가라고요. 역시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더군요. 그 말과 더불어 온갖 쌍욕을 하시기에 그냥 녹음하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몇 차례 전화가 더 오고 저는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저희 언니 집에 딸아이와 함께 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언니 집까지 찾아와서는 동네에서 소리소리를 지르고 저는 경찰을 부르고요. 며칠 동안 계속 무한반복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제 생각이 바뀐 거냐고 묻네요. 저는 그 인간에게 그 사람 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을 녹음한 핸드폰을 들이밀며 똑똑히 들어보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요. 물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시댁에서의 부당 대우가 입증만 되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도 최대한 제가 데리고 올 수 있게 힘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언니도 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제 뒤에는 언니가 있으니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녹음된 것을 남편에게 다 들려준 후에 아이 또한 제가 데리고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한테 내 딸을 맡겼다가는 내 딸이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고요. 당신이 아이 아빠라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양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엄마가 우리 언니의 집까지 쫓아와서 난동 부리고 했던 것, 일부러 경찰에 신고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막장까지 갈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할 건데 당신이 아이 아빠라면 나와 내 딸 그냥 편히 놔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내 딸이 아버지란 사람 원망하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며칠 더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당신한테는 며칠이지만 나에게는 그 며칠이 정말 지옥불구덩이에서 내 살을 태우는 것과 같은 건이 되도록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정말 소송으로 갈 생각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밖에는 답이 없나 보구나란 생각에 허무해질 무렵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보내겠다고요. 작성해서 보낼 테니 나머지 작성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러곤 그냥 끊었습니다. 등기로 서류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만 봤습니다. 이혼을 망설인 건 아니었지만 막상 서류를 보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그저 우두커니 있다가 서류에 빈칸을 채웠습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왜 이리 눈물이 흐르는지요. 이혼하는 게 두렵고 후회할까봐 눈물이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눈앞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동안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왠지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여나 딸아이가 듣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용히 소리 없이 한참을 온 것 같네요. 이제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숙려기간 또한 있겠지요. 이것도 법원에서 지정해준 곳에 가서 부부상담 치료를 받거나 하면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서류 제출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후련한 마음이 드네요. 후련하다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저와 제 딸 멋지게 새 인생 살아볼까 합니다. 저도 저지만 이제 제 딸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저와 제 딸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